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네오셈입니다. 일단 네오셈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1269억 원밖에 안 되는 중소형주이고, 특히 반도체에서도 최근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SSD 기업, SSD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 네오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 바로 그 이유는 최근에 엔비디아가 혹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업들, 뭐 한미반도체라던가 여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는 그런 주도 업종을 보면, 주도 섹터를 보면 대부분이 AI와 관련된 기업들 혹은 서버 혹은 서버 인터넷이라던가 데이터 센터 이쪽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아요. 네오셈 같은 경우도 사실 AI 같은 경우 혹은 자율주행 서버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 수주 잔고가 역대급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막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SSD란 무엇이냐? 참고로 네오셈은 중소형주이고요. SSD 테스터에 거의 모든 매출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SSD의 시장성이라던가 SSD가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지 혹은 얼마나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한 이후에 네오셈에 가져올 수 있는 시장에 대한 파이라던가 테스터 시장의 중요도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인데, SSD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노트북, PC 등에 주로 쓰이는 SSD 카드라고 불리는 거죠. 얼마 전까지, 대략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HD를 통해서 이제 낸드 플래시가 들어갔다면 요즘에는 SSD가 들어가지 않는 제품은 거의 없죠. 쉽게 말해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장치다, 메모리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메모리 반도체, 데이터 저장에 쓰이는 반도체의 종류가 크게 말씀드리면 D램, 첫 번째로 D램이 있고요. 그리고 랜드가 있습니다. D램 같은 경우는 휘발성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랜드 같은 경우는 비휘발성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D램 같은 경우는 전원에 대한 공급이 사라지면 자료도 똑같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휘발적인 메모리 저장을 하는 것이고, 그 반대로 랜드 같은 경우는 전원이 꺼져도 전력 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저장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램과 랜드 둘 다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 주목할 반도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D램 감산을 먼저 천명을 했고요. 그 뒤이어 삼성전자가 D램 감산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낸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낸드까지 감산하겠다라고는 밝히지 않았어요. SK하이닉스, 마이크론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왜 과연 그럴까요?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를 독과점하고 있고요. D램과 마찬가지로 낸드 플래시에서도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인데, 왜 D램에서만 감산하겠다고 밝히고 낸드에서는 감산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실제로도 감산하지 않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D램 같은 경우는 독과점이 되어 있어요. D램은 독과점이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낸드 같은 경우는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난립한 쪽이 바로 이 낸드 쪽이 시장입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메모리 반도체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여타 중소기업들을 아예 시선을 작정을 한 것이고, 그 두 번째 이유로는 결국에는 중소기업들과의 치킨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낸드에 대한 감산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낸드의 성장성이 D램을 뛰어넘습니다. 낸드의 성장성이 D램을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서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A라던가 혹은 자율주행 쪽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바로 SSD, 특히나 HD보다도 속도라던가 효율성 면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SSD 카드, SSD 저장 장치에 대한 SSD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쪽에 따른 낸드의 성장성의 D램을 장기적으로 더 앞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들 기업도 마찬가지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 이 기회에
중소기업들을 만약에 정리를 하게 될 경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랜드의 압도적인 성장성을 고스란히 받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 기업, 메이저 기업들의 랜드에 대한 그런 감산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SD와 HD의 차이는 전자, 기계 이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좀 어렵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쉽게 설명드려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물리적인 충격에도 상당히 강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속도죠, 속도. 왜냐면 자, 과거 인터넷 시대에서는 텍스트에서 반도체가 퀀텀 점프한 것이 바로 이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에서 한 번 더 퀀텀 점프한 것이 텍스트에서는 글이죠, 워드 이런 거였다가 이제 이미지로 싸이월드라던가 버디버디 이런 것들을 넘어서면서 이제 그 이후에 유튜브와 같은 이제 영상, SNS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반도체가 퀀텀 점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메타버스라던가 AI라던가 혹은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 실시간 머신러닝,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퀀텀 점프가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핵심은 실시간이죠. 실시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불러줘야만 되는 것인데, 여기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것이 SSD 메모리 장치고요. 특히나 이제는 DDR5처럼 SSD5가 상용화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테스터 장비들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네오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오셈은 전세계 1위 SSD 테스터 장비 기업이고요. 무려 점유율이 40%입니다. SSD 테스터 장비의 점유율 전세계 4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압도적 1위 기업이에요. 이 실시간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SNS를 한다거나 이미지를 불러온다거나 혹은 유튜브처럼 영상을 불러온다거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드라마, 그러니까 영상을 불러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그냥 저장된 영상, 저장된 데이터를 고스란히 불러주면 되겠지만, 이제는 AI라던가 혹은 메타버스라던가 AR, VR, 혼합 현실, 나아가서 자율주행까지 가게 되면 결국 초지연, 그러니까 완벽한 실시간적인 머신러닝, 실시간적인 상호작용이 필수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불러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쓰이는 것이 바로 SD 메모리 카드이고 SD 반도체이고, 무엇보다 SSD가 HDD를 따라잡은 지 2년이 안 됐습니다. 1년? 한 작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따라잡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몇 월인지 여기까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SSD가 HD 메모리를 따라잡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같은 경우는 노트북에서, PC에서 몇 년 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SSD가 HD를 따라잡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랜드 시장에서는 이제 막 SSD가 HD를 따라잡고 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는 그 격차가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SD 시장에서, SD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네오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가총액이 1200억 밖에 안 되는 네오셈 같은 경우는 꽤나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네오셈은 SSD 테스터 장비를 생산하는데, 그럼 이 테스터 장비를 왜 중요도 있게 봐야 되느냐? 일단 SSD 시장도 DDR5처럼 마찬가지로 5세대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드 CPU가 지원하는 것이 SSD 5세대, SSD5고요.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결국은 테스트 장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SSD가 올바르게 작동을 하는지, 데이터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지, 수율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야 되는데, 누구나 알다시피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때에는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율이 잡히지 않은 반도체, 불량 반도체를 납품하게 될 경우 어마어마한 소송 비용과 신뢰도에 대한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테스트를 굉장히 빡세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 여기에 따라서 SSD 5세대가 나오면서 네오셈과 같은 SSD 5세대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한다. 실제로 네오셈은 전세계 1위 기업답게 삼성전자는 물론이고요, SK 하이닉스라던가 인텔,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도시배와 같은 SSD 메모리 장치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있는 모든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 SSD 5세대에서 가장 빠르고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중소형 기업인, 초소형 기업인 네오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특히 SSD 4세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곧바로 SSD 5세대가 나오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SSD 5세대 테스터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네오셈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나머지 기업들 SS 테스터를 만들 수 있는 뭐 엑시쿤이라던가 혹은 테라다인이라던가 어드반테스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략 3세대에서 4세대에 머물러 있고요. 전 세계 유일의 5세대 테스터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네오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AI로 넘어오면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B2B AI로서의 실시간적인 협력,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갈수록 결국에는 B2C AI로의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시간적인 상호작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B2B AI에 먼저 주목을 했던 것이고, 사실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팔란티어는 5월 9일에 팔란티어를 매수했다라고 처음으로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월 10일에 추가 매수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10일, 5월 9일에 매수했고 5월 9일 새벽에, 그러니까 이날에만 2번 매수한 거예요. 2번. 왜냐하면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 미국 시간으로는 그 당일에 장이 열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5월 4일에도 플란티어를 추가 매수했다. B2B AI 핵심 기업이다. 저는 AI에 대해서는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B2C가 아니라 B2B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면 B2C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무제한적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당장의 기술력으로는 그 무제한적인 경우의 수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목적 지향성이 있는 그런 B2B AI에 먼저 주목을 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 2번의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5월 24일에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했죠. 5월 4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이날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하면서 비중을 상당히 많이 실어놓은 상태입니다. 중간에 실수로 매도를 하면서 곧바로 다시 매수를 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정말 짜증날 정도로 수익률이 낮아졌는데, 그럼에도 곧바로 빠른 시일 내에 매수를 진행하면서 비중을 지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만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멤버분들 전체에게 말씀드리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TMI죠, TMI. 이런 것들 TMI인데, 결국 이 SSD 세대 변화, 그러니까 SSD에 대한 그런 시장의 성장성과 특히 랜드 플래시의 시장 성장성을 가장 빠르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바로 테스터 장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지금까지 이연되었던 사파이어 레피드의 출시가 연기되면서 지금까지 이연되었던 SSD 5 세대에 대한 그런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지금까지는 마이크론에 주력적으로 제품을 납품했었지만 결국에는 전세계 1등 기업이라는 점을 살려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시작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셈에 대한 분석이었고, 서버 증설이라던가 혹은 AI라던가 실시간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가장 빠르고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숨겨진 핵심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